내 이름은 헤이타. 나는 알몸으로 있는 걸 좋아한다. 어릴 때부터 몸에 뭔가 닿아 있는 게 싫어서 부모님 몰래 옷을 벗고 있었다. 쌍둥이 누나 아야카는 그런 나를 벌레 보듯이 봤다. 친남매인 게 의심갈 정도로 아야카는 예쁘고 몸매도 좋다. 부모님도 나보다 아야카를 예뻐하실 때가 많다. 뭐 툭하면 알몸으로 있는 내가 애물단지 취급받는 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런 나는 2살이 됐을 때 밖에서 알몸은 큰일 난다 라는 걸 깨닫고 못 벗는 걸 참게 되었다. 집에서도 엄마가 제발 옷 좀 입어 라고 애원하셔서 탱크탑이랑 반바지만 입고 있다. 그것 때문에 온몸이 근질근질해서 하는 일이 집중도 안 되고 짜증내는 일은 많아졌다. 부모님은 알몸보단 짜증내는 게 낫다 라고 딱 잘라 말하셔서 집안에서 뛰어다녀도 딱히 뭐라 하지 않으셨다. 그런 나도 초등학생이 됐을 땐 옷에 익숙해져서 얌전히 입게 됐다. 여전히 내 방에서는 탱크탑이랑 반바지만 입고 밖에 있을 땐 똑바로 옷을 입게 된 것이다. 내가 봐도 엄청 발전한 것 같다. 중학교에서는 나름 친구가 생겨서 즐겁게 지냈다. 하지만 그때쯤부터 왠지 모르게 누나인 아야카가 나한테 쌀쌀맞게 대하기 시작했다. 너 진짜 촌스럽다. 너랑 쌍둥이라니 너무 쪽팔려. 내 모습 때문에 쪽팔리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가는데. 저런 촌스러운 남자랑 쌍둥이라니 불쌍해 라고 주위 애들이 그런단 말이야. 옷 좀 제대로 입어. 자, 잡지라도 보고 패션 공부 좀 해. 잡지에 나오는 패션이 나한테 어울릴 거라 생각해? 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입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뭐라도 입는 걸로 일단 감사해야지. 이 얘기로 누나와는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다. 원래부터 누나만 감싸주던 아빠까지 거들어 날 구박하기 시작했다. 헤이타, 다 들었다. 너 또 시험 100점이라며? 응, 그런데? 분위기 파악 좀 하지 그래. 그게 무슨 뜻이야? 아야카한테 맞춰주란 말이야. 너만 성적이 좋으면 아야카가 곤란해지잖아. 설마 아야카가 40점 받는 거에 맞춰서 점수 받으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도 쌍둥이라고 주위에서 주목받잖아. 너만 성적이 좋으면 아야카가 불쌍하단 말이야. 정말이지 이런 것까지 직접 말해야 알아? 직접 들어도 모르겠다. 왜 내가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을 일부러 망쳐야 해? 비교당하는 게 싫으면 아야카가 노력해서 100점 받으면 되잖아. 아빠가 공부 좀 봐주면 되잖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자식이 부모 말을 들어야지. 더 이상 아야카를 부끄럽게 만들면 용서 못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낳고 길러준 부모한테 감사한 줄 알면 말 좀 들어. 리모컨이 날라와서 움찔했지만 나는 이 정도에 물러설 정도로 고분고분한 자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분이 풀리는 타입이어서 이때도 멍든 곳을 문지르면서 그건 아니지 라며 말대꾸를 해버렸다. 낳고 길러준 건 감사하고 있어. 하지만 친권자는 자식을 간호하거나 교육할 권리 및 의무가 있다고 민법에도 나와 있어. 자기 마음대로 낳아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 이번엔 티슈 케이스가 날라왔다. 그렇게 폭력을 저지르는 건 나쁘다 라고 말하려 했는데 안 되겠다. 눈치 없는 나한테도 느껴진다. 여기서 말대답했다간 주먹이 날아올 거라고. 아빠 뒤에서 엄마가 필사적으로 얼른 도망쳐! 더 이상 대들지 마! 라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마지못해 방으로 돌아가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이 해방감. 빨리 이 집에서도 해방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고 다음 날이 되었다. 왜인지 내 아침밥이 없었다. 아침밥은 없다. 날 화나게 한 벌이야. 쌤통이다. 다 네가 건방진 잘못이야. 앞으로는 분위기 좀 파악하고 시키는 말에 네네 하면서 고분고분 잘 들어. 그리고 학교에선 절대 말하지 마. 나보다 눈에 띄면 용서 못해. 이게 당신들 방식이야? 흘끔 엄마를 보니 어쩔 줄 몰라하고 계신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있다. 아마 저건 도시락이고 내게 주실 아침밥이겠지. 아빠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지만 저렇게라도 신경 쓰신 것 같다. 엄마한테까지 저러다니 무슨 저런 아빠가 다 있지? 그렇게 생각하자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엄마가 눈빛으로 말렸지만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냈다. 알겠어. 내가 하는 말 들을 때까지 밥은 없다 라는 거지? 그래. 밥뿐만이 아니야. 옷이든 학용품이든
너한텐 아무것도 안 사줘. 아버지 말도 안 듣는 놈한테 인권 따위 기대하지 마. 이 집은 내 거야. 여기 있는 한 넌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한 번에 다 말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증거를 확실히 남겼네. 뭐? 증거? 스마트폰으로 녹음했어. 이거 가지고 경찰서랑 청소년 상담소 갈 거야. 뭐? 이 자식이 무슨 짓이야? 그거 당장 내놔. 쓸데없는 짓 하면 가만 안 둬. 이게 퍼지면 아빠는 직장에서 잘리고 이 집의 수입도 없어질 거야. 그렇게 되면 아야카 너도 곤란할 텐데. 용돈도 못 받을 거고 지금까지 사온 잡지나 액세서리 옷도 못 사게 될 거야. 뭐? 날 협박하는 거야? 있잖아 아빠. 괜찮은 거지? 그런 일 안 일어나지? 일어날지 안 날지는 경찰서 다녀와 봐야 알겠지. 돈을 못 벌게 되면 너도 친구랑 노래방이나 오락실은 못 가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친구들도 멀어질걸? 네 친구들이 같이 못 놀러 다니는 너랑 학교에서 잘 지내줄까? 안 돼. 그럴 순 없어. 아빠 말려줘. 헤이타가 경찰서 못 가게 막아줘. 빨리. 미안하다 헤이타. 그렇게 화내지 마. 밥이라면 줄게. 다른 것들도 사줄 테니까. 결국 아빠는 열받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누나한테 빨리 말려줘 라고 재촉당해서 사과했다. 원래라면 철저하게 해서 위자료랑 양육비를 받아내고 엄마랑 같이 이런 집 따위 나와버리고 싶었는데 역시 중학생한테 그럴 만한 배짱은 없었다. 나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화해하기로 했다. 헤이타 미안해. 엄마가 아빠 말하는 대로만 해버려서. 엄마 잘못이 아니야. 아빠는 화나면 손부터 올라가니까 무서운 거 이해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엄마가 몸도 약하고 머리도 나빠서 사무일도 제대로 못해서. 엄마는 무리하지 말고 지금처럼 주부로 있어줘. 난 그걸로 충분해. 그럼 다녀올게요. 그 후로도 몇 번이고 아빠랑 부딪히거나 누나랑 치고받는 일이 있었지만 나는 어떻게든 자라서 대학생이 됐다. 너한테 줄 돈 따윈 없어. 번 돈은 전부 아야카를 위해서 쓰기로 정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해서 그럼 난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갈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 게 2년 전 얘기이다. 대학 생활에도 알바에도 적응돼서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난 여길 나갈 거야. 나도 아빠랑 대저택에서 살 거야. 갑자기 무슨 말이니? 아빠랑 누나가 갑자기 짐을 싸든가 싶더니 활짝 웃으며 그런 말을 내뱉었다. 갑자기가 아니라 쭉 생각했었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그 집에 아무도 안 살잖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 살 거야. 상속도 받았고 거긴 정식으로 우리께 됐어. 그럼 나랑 헤이타는? 너희는 내 알바 아니야. 여기서 살면 되잖아. 어정쩡한 헤이타랑 엄마는 좁고 낡은 여기가 어울려. 그럼 안녕. 엄마, 우리 둘만 남았는데 괜찮은 거지? 그렇네. 놀랐지만 헤이타가 있어준다면 마음이 놓이네. 나 학교 가 있을 동안 문단속 잘해야 해. 당연하지. 너야말로 밤늦게 다니지 마. 걱정되니까. 물론이지. 수업이랑 알바 끝나면 바로 돌아올게. 아빠랑 누나가 사라지고 엄마의 안색은 좋아졌다. 엄마는 이전까지 아빠의 심기를 살피느라 고생해왔다. 긴 고생이 끝나고 여유로워진 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엄마, 밥 줘. 얼른 만들어. 살치 만들어서 용기에 담아. 또 할머니 집 더러워. 와서 청소 좀 해줘. 반짝반짝하게. 아빠랑 누나가 집까지 찾아와서 엄마한테 집안일을 시켰다. 내가 있을 때는 엄마가 힘들지 않게 무조건 쫓아냈지만 그러자 내가 없을 때를 노리고 찾아와 청소나 빨래를 시키려고 엄마를 누나네 집으로 데려갔다. 엄마 또 청소하러 갔어? 그런 건 싫다라고 말하면 되잖아. 말했어. 그런데도 억지로 팔을 끌고 아빠가 힘이 세서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결국 엄마가 걱정돼서 나는 대학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바꾸고 누나나 아빠가 오지 않는지 집을 지키게 됐다. 알바도 못하고 엄마도 절 걱정하시고 진짜 아빠랑 누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런, 그거 참 문제구나. 네, 하루에 씨. 뭔가 좋은 방법 없을까요? 글쎄, 그럼 어머님을 우리 집에서 모실까? 네? 하루에 씨 댁에서요? 이분은 근처 사시는 하루에 씨이다. 왜 이렇게 친한가 하면 사실 하루에 씨는 내 게임 스승님이다.
온라인 대전으로 몇 번 붙은 적이 있는데 무서울 정도의 실력에 감탄해서 제발 직접 만나서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했던 건 1년 전 이야기다. 집도 가까워서 직접 만나게 됐는데 만나기로 한 곳에 80살 정도의 할머니가 계셔서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곤 으악! 이라며 얼빠진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대련을 부탁했는데 하루에 씨의 실력은 진짜 프로급, 아니 그 이상이어서 그 자리에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 그 이후로 종종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됐다. 엄마를 하루에 씨 댁에서 모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재봉 교실을 하고 있는데 마침 조수가 필요했거든. 어려운 일은 안 시키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면 너도 안심이잖니? 네, 그렇긴 하죠. 괜찮으시다면 꼭 부탁드려요. 엄마한테도 여쭤볼게요. 그래, 천천히 답해줘도 돼. 어머님이 싫다시면 이 얘긴 없었던 걸로 해도 되니까. 감사합니다. 바로 집 가서 여쭤볼게요. 결국 엄마는 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하루에 씨 댁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다. 엄마는 원래부터 재봉을 좋아했었고 하루에 씨의 인품이 좋으셔서 재봉교실에서 일하는 걸 무척 즐거워하셨다. 날마다 미소가 늘어가고 오늘은 가방을 만들었어. 하루에 씨에게 화과자를 드렸는데 엄청 기뻐해 주셨어 라며 즐거운 듯 얘기를 들려줬다. 아빠랑 누나도 집에 엄마가 없는 걸 알고선 젠장 뭐 하는 거야 라며 화냈지만 집에 쳐들어오는 건 그만뒀다. 이렇게 우리는 드디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것이었다. 그 후 나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난은 잊을만 하면 닥쳐온다고. 야, 너 이제 27살이지? 성인이 됐으면 돈 내놔! 아빠가 갑자기 오는가 싶더니 그런 말을 뱉었다. 들어보니 가사 일을 못해서 가정부를 고용했더니 저축한 돈이 점점 사라져서 궁핍해졌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나한테 돈이나 달라니 부끄럽지도 않아? 시끄러워! 난 널 키워줬잖아. 감사할 줄 알면 돈을 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 아빠 말대로 빨리 내놔. 아니 아야카, 너도 아빠가 키워준 건 똑같잖아. 네가 돈 주면 되잖아. 난 너랑 다르게 친구가 많은걸? 게다가 사고 싶은 옷이랑 화장품도 잔뜩 있어. 집에 보낼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게 당당하게 할 말은 아니지 않아? 어쨌든 나랑 엄마를 버리고 나간 건 아빠랑 아야카야. 가정부를 고용한 것도 자기들이 정한 거잖아. 그것 때문에 돈이 없대도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뒤처리는 둘이 알아서 해. 뭐라고? 히키코모리 주제 건방지게. 다 알아. 대학 나와서 계속 집에만 있지? 주위 사람들한테 들었어. 창피해라 이 답 없는 백수야. 우리 집 망신이야. 미안한 거 알면 당장 일해서 우리한테 돈 보내. 주위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재택근무로 멀쩡히 일하고 있어. 연봉은 200만에는 될 거야. 200만? 그 정도면 요즘 편의점 알바해도 벌겠다. 그냥 그거지? 대학생 때 알바해서 모은 돈. 그런 건 그냥 저금이잖아. 연봉이라고는 못하지. 그것보다 200만 원이 있으면 그거 당장 내라. 가정부한테 내야 되니까. 자, 얼른 내라. 싫어. 내가 왜 내 소중한 돈을 당신들한테 줘야 돼? 나랑 엄마랑 같이 살기 위한 돈이야. 절대 못 줘. 뭐라고? 건방진만 하면 여기서 쫓아낸다. 이 집은 4명이니까. 아니,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해도 그건 곤란해. 그렇지. 너 같은 백수놈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잖아. 알았으면 반성하고 돈이나 준비해놔. 내일 받으러 올 거야. 200만 확실히 준비해놔. 그럼 안녕. 아 엄마, 나 카레랑 오뎅 먹고 싶어. 내일 돈 받으러 오는 김에 좀 만들어놔줘. 내가 잠깐 당황하자 둘은 이겼다는 듯한 얼굴로 돌아갔다. 엄마 괜찮아? 응. 둘이 너무 빨리 말해서 잘 모르겠긴 한데 괜찮아. 난 엄마의 그런 천연덕스러운 모습이 좋아. 그럼 내일 온다고 했으니까 준비해놔야지. 그 후 밤늦게까지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한 나는 완전히 늦잠을 자버렸다. 벌써 낮이네. 이게 뭐야? 아무래도 아빠랑 누나가 벌써 와 있는 것 같다. 알몸인 내 등에는 멍청이라고 바보 같은 낙서가 쓰여 있었다. 옛날에 누나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이런 짓을 한 후로 잘 때도 탱크톱만은 입게 됐는데 누나랑 아빠가 집을 나간 후론 완전히 알몸으로 있어서 입고 있었다. 귀찮아서 그대로 거실로 나가자
등에 뭐 묻었다. 샤워시켜줄게. 라며 누나가 내게 콜라를 뿌렸다. 싸워봤자 시간만 낭비니까 그대로 욕실로 직행해서 진짜로 샤워를 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런 유치한 짓을 당하니까 오히려 냉정해졌다. 엄마, 그럼 가자. 어제 준비한 건 내가 챙길 테니까 줘. 뭐야? 둘이서 여기 나가서 도망치려고? 그런 짓 할 용기도 돈도 없으면서. 됐으니까 얼른 200만 엔이나 내놔. 준비해 두라고 했잖아. 자, 빨리 내라. 우리도 한가해서 온 거 아니니까. 나 돈 준다고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미안한데 오늘은 바빠. 당신들 신경 쓸 시간 없어. 그렇게 말하며 엄마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아빠랑 누나도 잔뜩 화가 나서 쫓아왔는데 밖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멍하니 멈춰섰다. 뭐, 리무진?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우리 집 앞에 있어? 사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의복이죠? 맡아드리겠습니다. 아, 고마워. 이건 기모노니까 조심해줘. 알겠습니다. 그럼 타세요. 엄마, 발밑 조심해. 근데 아버지랑 아야카는... 괜찮아. 그냥 내버려두면 돼. 돈 달라고밖에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은 길에서 멍하니 서 있는 게 어울려. 뭐라고? 이게 대체 뭐야? 그 후 어지간히 소란을 피워대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둘에게 설명해줬다. 사실 나 대학 다닐 때 프로게이머로 데뷔했었어. 해외 대회에서 우승해서 상금을 잔뜩 받았거든. 그 돈으로 땅이랑 맨션을 사서 지금은 부동산 수입으로 살고 있어. 부동산? 프로게이머? 땅을 사도 돈이 남아서 남은 돈으로 프로게이머 육성을 위한 회사도 차려서 운영하고 있어. 뭐 이름만 걸어둔 거지만 그걸로 연 200만 엔 정도 벌고 있긴 해. 그런 거였어. 그럼 이 집에서 쫓겨나면 곤란하다고 말한 건 뭐였어? 어제 그럼 왜 당황한 거야? 아, 그건 갑자기 나가라고 해도 새집 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엄마도 이 집에 사는 게 익숙하고 떨어져 사는 건 싫으니까 걱정한 것뿐이야. 그럼 난 지금부터 회사 설립 3주년 파티가 있어서 갈게. 웃기지 마! 가지마! 돈 줘! 그 후 나는 척척 새 집을 구하고 아빠와 누나 모르게 이사를 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새 집은 하루에 씨댁 바로 근처로. 이제 엄마는 나보다도 하루에 씨랑 친해져서 마치 진짜 모녀처럼 사이가 좋아졌다. 그래, 그렇구나.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야. 네, 다 하루에 씨 덕분이에요. 하루에 씨가 제게 게임을 가르쳐 주셔서 우승해서 지금처럼 살 수 있게 됐고 엄마도 하루에 씨 덕에 재봉이라는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별것도 아닌걸. 전부 헤이타랑 카즈코 힘으로 한 거야. 참고로 아빠와 누나는 아빠는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 대상이 되었고 60대가 돼서 무직이 됐다. 누나는 그런 아빠에게 돈 소리를 들으며 화장품도 옷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꼬질꼬질해진 채 일하고 있다는 것 같다. 아빠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건방진 태도 탓에 어떤 회사도 들어가지 못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선 그 충격으로 폭식도 한다는 것 같다. 부탁이야, 도와줘. 아빠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슈퍼에서 진상을 부려서 큰일이야. 자꾸 경찰에 불려가서 일을 못하겠어. 더는 못 살아. 나만이라도 거기서 살게 해줘. 생존 확인을 위해서 차단은 안 해놓은 전화번호로 종종 그런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내용을 반 정도 듣곤 매번 삭제하고 있다. 뒤놈들 일 따위 알 바 아냐. 둘이서 사이좋게 잘 무너져 봐. 나는 엄마랑 하루에 씨랑 함께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보내기로 했어. 예, 헤이타, 이거 봐. 엄마도 이제 잘하지 않니? 뭐가? 이거 진짜야? 엄마 무슨 프로 같아. 하루에 씨가 가르쳐 주셨어. 어쩐지 재봉보다 게임 실력이 늘고 있는 엄마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뭐 매일 행복해 보여서 그걸로 됐다. 앞으로는 엄마도 남은 생을 여유롭게 즐겨줘.